안녕하세요. 지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음, 무료로 집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뭐 제가 거의 수도권 및 전국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이 움직이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2022년도 부터 빌라에 같은 경우에는 빌라는 지금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몇 가구들이 입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많이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불이익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LH라든가 뭐 인천도시공사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분양이 원치 안 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취약계층들 거주하시는 이제 오래된 이런 빌라들을 보면서 너무 건물이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입주민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아예 포기하고 수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분들이 내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집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걸 잘 모르시는지, 또 뭐 그런 분들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좀 알려주는 그런 영상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자체마다 많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많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각그 영상을 보시고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찾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한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좀씩 내용이 다른데 한 기준을 한번 들여서 음,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대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 승인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이제 사용해도 됩니다라는 거를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건축물 대장을 봤을 때 뭐 15년 또는 뭐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이라든가 공동 주택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어요. 관련돼서는 이제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그 제11조에 따라서 허가받은 사용 승인이 한 30세대 미만 되는 공동주택들, 이런 뭐 30대 미만이면 한 동짜리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들, 단독주택들이 포함이 되고요. 뭐 지원 자격은 뭐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등기부 등본상 이제 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건물 소유자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음, 원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업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업자들이 매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 그 신청을 다 해서 정작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쪽에서는 이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건물도 필요하겠다, 무료로 또 집보수를 받는 걸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외 대상은 도시정비사업, 정비, 구역이라든가 어,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지역들이냐면 인천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뭐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많은데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그런 데들은 받고 싶어도 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지역에 뭐 계획 개발이 수립된 지역이지 아닌지, 뭐 도시 정비 사업의 예정 지구인지 아닌지는 뭐 대부분 거주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들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법에 따라서 고급 주택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급 주택이라는 거는 공시 이제 가격이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거의 단독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동 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9억 원 이상이 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이니까 9억 원이 넘는 뭐 빌라가 별로 없겠죠. 연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또 어떤 이런 예산 사업을 5년 이내에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받고 나서는 5년 이내는 재신청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부분들은 뭐 지방세라든가 이런 뭐 단독주택의 경우인데 이것도 뭐 미납자들은 안 되고요. 불법 건축물 당연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인허가가 필요한 주택,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 포함돼서 필요한 주택은 안 되고요. 건물의 성능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거 있죠. 뭐 조명기기, 통신장비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에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제 막 밀집적으로 특이하게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옛날에 보시면은 왜 우리 그 무허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처럼 위험하죠. 거기 보수 공사를 하려면 또 옆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지역들은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서 뭐 시군 조례에 관련돼서 만약 문제가 되는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건물은 또 별개적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내가 거주 지역이 어떤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전국 시군 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를 저희가 다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들. 집수리 공사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보면은 지붕공사, 그다음에 이제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들이 포함이 됩니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있죠. 이렇게 뭐 침수 이런 위험이 있는 곳들 마찬가지로 그 관련되어 있는 재반되어 있는 시설은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르신 거주주택인 경우인데요. 이렇게 고정형 있죠. 이렇게 어르신들이 다니실 때 막 미끄럽거나 막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시니까 그런 시설도 포함은 됩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지만, 그다음에 이제 경관 개선에 대한 공사도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담장을 이제 철거한 후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화단을 뭐 이용해서 뭐 쉼터로 공간을 개량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대 시설 유지 보수, 부대 시설의 유지 보수인데 이제 뭐 가로등이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석벽, 옹벽 절개 등 긴급 보수 이런 단지 내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경 시설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상문 보시면 이제 자동 개폐 장치 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화문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은, 그 당시에는 이제 조례법이 없었던 때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자동 개폐 장치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옆집으로 이렇게 불이 번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사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이제 너무 그 노후된 주택들 이런 개선이, 주거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요 외적인 사항에서는 한번 좀 내용을 살펴봐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을 한번 볼게요. 이 지원 금액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까지 이제 포함입니다. 여기는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성능의 개선을 필요한 집수리, 뭐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공사 비용이 최대 90%를 이제 지원하죠. 취약계층은 100%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당 최대 1,200만 원이라고 제한을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는 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 많이 받는 경우에는 2, 3천만 원, 3, 4천만 원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이제 다세대, 뭐 연립 이런 뭐 빌라 이런 거 포함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붕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외부 창호라든가 외단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비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90% 받는다 그러면 10%가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건 어떡하지?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건물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여기 최대 이제 1,600만 원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데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좀 상이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들을 별도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또 한부모 가정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사비 최대 90% 최대 이제 1,200만 원 이런 이제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공사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지하라든가 뭐 이런 그 곳들도 순위별로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LH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LH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LH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이 거기 포함이 되는 거주 지역을 사시면 그거는 제외 대상이 돼요. 왜냐면 LH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LH 거주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LH가 또 보니까 보수공사를 잘 해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신청 방법이 있긴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되게 이제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 대한 순위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취약계층이 1순위고 반지하에 소유하신 분들이 또 포함이 되고 2순위는 이제 뭐 중위 소득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3순위는 뭐 주택에 해당. 근데 이게 이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할 때 그 서류들이 각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 하실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놓치는 거죠. 이미 준비하는 동안에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나고 소진이 다 된 다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 또 저희 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각 지역마다 그런 그 지자체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캐치된 거를 알려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선정되시기가 좀 쉽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쪽에 이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좀 지자체마다 관련되어 있는 뭐 이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제 배점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긴 한 데들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사실은 다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얼마만큼 신청한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의미 없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보통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셔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서류 준비하시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저희 재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참조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그 신청 서류만 간단하게 먼저 받고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서류들을 통해서 서류 검토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 선정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자문도 뭐 가능한 것들은 하기도 하고 이제 준공개 이제 제출이라든가 보존금을 이때 이제 지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저 이제 보조금 그 현장을 확인한 후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공사비 정산하거나 보조금 이제 정산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자체마다 또 그 별지 양식이 서식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리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그 많고, 또 이제 그 업체들이 다 그 빼먹다 보니까 실제 그런 도움을 못 받는 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제 좀 진행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건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은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아, 내 돈 내고 보수공사하는 것보다야 내 돈 안 들이고 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근데 모르시고 귀찮고, 또 특히나 이제 이렇게 뭐 다가구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직업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하시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고 하셔서 짜증 나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저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좀 이게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또 흠결이 많이 나면 이제 그 보완하다가 그 해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어디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역에 국한 없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우리 건물도 좀 오래됐으니까, 또는 앞으로 좀 오래되는 건물이니까, 될 건물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이러실 때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